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상생방역이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계 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데 대해 후진적 정치 실태를 드러낸 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후진적인 애들이 후진 거리냐며 전진이나 좀 하고 후진을 말하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밖에 사선의 권성동 의원과 3선인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승민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그의 측근들도 당내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의 측근은 유이동, 하태경, 김웅, 이준석 등입니다. 길어놓 할머니 학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조국과 박원순의 초상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윤미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봅니다. 월 수입 6천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의혹을 받는 김어준이 TBS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시민 세금인데 TBS 사장 마음대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했다며 김어준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폄하 발언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이행 여부 판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교육을 365일 내내 받아도 모자랄 텐데 인권위가 이해찬을 편하게 놓아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경심을 예수에 비유하고 박원순을 두둔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책을 발간해 여권의 사랑을 받았던 이현주 변호사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한쪽 편에 서 있는 자가 경찰의 수사를 심의한답니다. 자칫하단 혈압이 터질 수도 있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가세현 측은 김병욱이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유부남이 여자가 2명이나 있는 방에 들어가 잠자리를 가진 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국민의힘이 김병욱을 다시 받아주면 더불어민주당처럼 성추행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가 육해공군의 통합기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피켓 시위를 가졌습니다. 피켓엔 군인 여러분 희생 마세요. 버림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직속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에 나선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백신 공급 차질부터 문정부가 자랑하던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던진 새로운 방역 방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된 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변경인데요. 업종별로 영업 제한 기준에 차등을 두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의 민생을 고려한다는 뜻에서 상생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오후 10시에 식당, 노래방, 주점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하는 현재의 영업 제한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정말 이게 과학적인가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죠.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또 어떻게 이뤄질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긴급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여기에 더해 조만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거란 희망이라도 좀 보인다면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백신 확보에도 실패해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른다는 절망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건 상생방역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이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생 방역 실현에 대한 집념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위한 자문단 회의를 열기 위해 이미 예정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취소하는 등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데요. 어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 청년청 등의 시장 업무 보고 일정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이날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 자문단 회의를 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인데 이만큼 자가진단 키트 도입 사업은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같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세훈표 방역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업 제한 완화 방침에 새로운 방역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영업 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는 절규인데 여기에 4차 대유행까지 다가오고 있어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시 방침이 전국적인 방역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안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완화를 하면 오히려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서울시 방침을 지지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그냥 앉아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참아달라고 했다가 2달, 3달이 되더니 이제는 1년이 넘었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술집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장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영업 제한은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A씨와 같은 골목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만만한 골목 상권만 잡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의도에 새로 문을 열었다는 백화점에는 대낮부터 사람이 꽉꽉 들어가서 1시간 기다린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큰 곳은 뭐라고 안 하면서 골목 상권만 잡는 거죠.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감염되고 백화점은 감염이 안 되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목 상권에서는 자가진단 키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가게 입장 전 감염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다면 정상 영업으로 돌아갈 근거도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손님이 오면 체온 정도는 체크하지만 글을 쓰는 영업장이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체온이 높게 나와도 애매합니다. 자가진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식당 앞에서 검사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하는 방역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서울시는 독자적인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의 여부가 영업 제한 완화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데 대해 후진적 정치 실태를 드러낸 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북측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4일 논평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싸움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치 풍도는 하루빨리 갈아엎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충선거는 남조선에서의 정치가 사회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재촉하고 민심에 역행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망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함께 손잡자고 약속한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칼을 들이대는 보수 세력의 추악성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밖에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여야 설전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는데 매체는
여야 후보들은 누구의 입에서 구린내가 더 나는가를 겨루기라도 하려던 듯 쓰레기, 암 환자, 중증 치매, 자살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을 마구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여야 서울 부산시장 후보 측이 상호 고소고발한 건수를 거론하면서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들을 포함한 이전 후보들 모두가 수사기관에 불려다닐 처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낼 논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북한의 내로남불이 닮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린 지난 12일부터 봄비를 맞으며 60cm 높이의 피켓을 들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 전준영 씨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준영 회장이 1인 시위를 한 곳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앞 도로인데요. 계룡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통합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는 이날 며칠 전부터 SNS에 게재됐던 내용을 피켓으로 만들어 들고 우산도 없이 가랑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가 든 내용은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전준영 회장은 이날 자신의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은 나라 지키다 사나운 장병은 버리고 누구와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입니까? 나라 지키다 사나운 장병을 지켜주지 못하는 힘이 국민의 힘입니까?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당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는 존재합니까? 천안함 장병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당내 선거를 앞두고 있죠. 다음 달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신임 당대표와 함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현재 사선의 권성동 의원과 삼선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권 통합 국면에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저 같은 화합형, 통합형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공작의 피해 당사자인 만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낼 적임자이기도 하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의 낡은 구도 타파와 변화 및 혁신 주체가 되겠다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에 더해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낡은 이념과 노선, 정책과 인물의 탈진영적 아젠다를 찾는 일에 저 또한 동참하고 선도해 나가겠다며 초선 의원들에게 당내 쇄신 목소리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읽어낼 줄 알고 그 변화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초선, 그 이상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모처럼 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초선 의원들의 봄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친노, 친문, 비문, 이재명계, 박원순계 등등등 계파가 존재하듯 국민의힘도 친이, 친박, 친홍준표, 친황교안 등등의 계파가 존재합니다. 자, 다만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만 해도 보수 정당에는 계파가 득세했지만 탄핵 후 여러 차례 당명 변경과 선거 패배를 거치며 대부분 힘을 잃었죠. 계파 간 극단 대립과 분열로 정치가 퇴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에서 계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정치도 지역에 따라 성향에 따라 계파가 존재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 직후 때만 해도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가 대립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독자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계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승민계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측근들도 당내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우선 유승민계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4인에 포함돼 존재감을 과시했고 측근인 유이동 의원은 조영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합니다.
유전 의원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까지 함께했던 삼선 하태경 의원은 자천타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유전 의원과 가까운 초선 김웅 의원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했던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후보에 언급되는 것도 유승민계의 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유승민이 김웅 대표 출마를 적극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승민계 인물들이 꼭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을 통해 당 지도부에 유승민계 두세 명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하라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요. 최근엔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정부 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워 청사 출입을 에스코트하고 면담 조사 내용을 서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마이마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면 정신 못 차린 당청이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바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성윤처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현직 검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현직 검사는 이성윤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끝내 불응해 감찰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라는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법무부의 서면 답변서엔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현직 검사의 소환 불응 사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사례도 물었는데요. 법무부는 그런 자료는 없다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유 등을 검토해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지검장을 임명할 거란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첫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명백한 법치 파괴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며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51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김우남 마사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정권 말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의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제2의 네티즌들은 조국 윤미향 사태 때도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하지 그랬냐며 감찰을 지시하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냐는 댓글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길어놓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끌고 다니며 노래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부지검 형사 4부는 이미 윤미향을 한 차례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당시는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써제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고발은 역시 법치주의 발을 세우기 행동연대, 이를 줄여 법세련이었는데 고발인과 피고발인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곳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할머니들에게 돈을 뜯어갔다면 그건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노인학대 혐의는 죄질이 더욱 나쁘죠.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최지석 부장검사가 혐의점을 잘 찾아내서 윤미향에게 구형 100만 년을 내려주시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윤미향이 또 소름 끼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윤미향이 인기도 없어 몇 명 찾아오지도 않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과 돌아가신 박원순의 초상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조국과 박원순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조국을 손절하고 나선 마당에 윤미향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까요? 윤미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김종도 작가의 개인 전시회를 홍보하며 미소 짓는 조국과 활짝 웃는 박원순의 초상화 등 사진 6장을 공유했습니다. 윤미향이 공유한 사진 중에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표적이 돼 온 가족이 발가벗겨지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프레임을 만든 거대 권력, 보이지 않는 통탄할 세상을 초상화를 통해 김종도 작가는 그려내고 있다라는 전시 문구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공유된 사진들을 보면 조국과 박원순에 대해 우호적이고 안타까운 시선을 담고 있죠. 그래서 윤미향은 이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20, 30대 의원들은 조국 사태와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자성하는 이 마당에 윤미향이 또 찬물을 듬뿍 끼얹고 있네요.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조국과 박원순 그리고 윤미향을 실명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이 미국 인권 보고서 동기들인 조국과 박원순에게 동질감이 느껴졌나 봅니다. 본인 멋대로의 정치적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는 김어준이 고액 출연료 논란과 함께 TBS 교통방송으로부터 수년간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정식 계약서도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지불한다면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약 5년간 김어준을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S는 윤한홍 의원이 요청한 김어준의 체결 계약서 사본과 관련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BS가 계약서도 없이 서울시의 세금으로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TBS 측의 구두 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현재까지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한홍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TBS나 EBS처럼 교통방송 또는 교육방송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방송사들은 사회자 및 출연진과 표준 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도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김어준을 사회자로 채용한 TBS에 예산을 주면 안 됐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T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김어준의 출연료가 대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무시한 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습니다.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와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게 세금 받아가는 자들이 할 얘기인지 참 기가 찬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자의 경우 1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출연료는 상한액의 2배인 회당 2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어준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 월 수입으로 치면 6천만 원가량 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월 수입 6천만 원, 이게 사실이라서 그런 걸까요? TBS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은 사회, 출연 등의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라디오 사회자의 경우 10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급 규정의 제4조 제작비의 가산지급 2항은 컨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예외적인 고액 출연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이사 재량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출연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예외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이 TBS를 그만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챙긴 출연료가 얼마인지, 박원순의 서울시에게 어떤 특급 혜택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막말의 대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 시절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행 여부를 검토한 인권위가 검토 결과를 밝히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성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하듯이 이해찬 전 대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권위가 이해찬 눈치 보여서 발표를 기피하는 걸까요? 인권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장애인 인권의식 개선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교육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소용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13일 전체위원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 측이 보낸 교육이행 통지서를 심의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전체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외부 공표 여부까지 같이 심의했는데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여부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불공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인권위가 사상 최초로 정치인의 장애인 폄하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집권여당 대표였으니 말입니다. 인권위 스스로도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공표했는데 그러면서 그 처리 결과는 밝히지 않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가 낸 교육 이행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놓고 여권 실세임을 의식해 처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해찬 전 대표가 충분히 교육을 이행했다고 인권위가 판단했다면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받았고 올 5월에서 6월에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인권위에 보낸 통지문에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8년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권위 공고로 이뤄진 조치는 따로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인권위는 역시 장애인 폄하 발언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육 이행 여부도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물타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처럼 장애인들을 직접 대고 폄하한 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절름발이에 빗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라고 말해 역시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사 김현미 씨를 초청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전 국민이 보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교육 이수 내용을 인권위에 보고해 인권위는 금주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를 언급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앞서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별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해 사상 초유의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 그 이후의 처신도 좀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경찰의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정경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던 이현주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었던 추미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읽고 있는 이 책은 검찰을 비판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감이 확 잡히시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3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정책의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회의체입니다. 경찰청 예규는 수사심의위원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 중에서 경찰청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검찰을 비판하고 정경심을 두둔해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됐나 봅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그해 1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13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송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현주 변호사는 박원순이 세상에 펼친 열정, 사람을 향한 순박한 애정에 합당한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해 이 책을 읽으며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썼습니다. 국수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현주 변호사 외에도 조국이나 추미애를 옹호하거나 검찰의 비판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논하는 위원 자리에 조국, 정경심, 추미애, 박원순을 좋다고 찬양하는 자들을 앉혀놓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이 만약 여권 사람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면 이현주 변호사 같은 위원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뻔할 뻔짜이죠. 앞으로 경찰 수사는 더욱 신뢰할 수 없을 듯합니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고 복당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는 고강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가세현은 지난 1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김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2018년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타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병욱 의원과 가세현 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날 김병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초 가로세로 연구소의 유튜브 저질 허위 폭로에 보완해 동안 전문 고발꾼들이 저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그 결과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 7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가세현 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희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습니다.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해서 저를 공천을 못했을 것이라느니,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가세현 저 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묻지만 알죠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분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현의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이제 저희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 힘으로 복당하겠습니다. 가세현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4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과 부정적인 댓글을 공평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라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문통을 보호하기 위해 조국을 조사했다고요? 역시 의심스러웠던 윤석열의 속마음을 드러내는군요. 윤석열이 진정으로 우파라면 검찰총장 내려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을 텐데 안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만 법치 하면서 속마음은 문에 대한 애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군요. 우파 국민들도 윤석열 지지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라님은 박근혜 대통령께 구형을 내린 장본인이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윤 전 총장의 속마음은 문재인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댓글 보겠습니다. 김호중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 정권이 계속 집권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야권의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과연 누가 환호하겠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를 보시면 전현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국민은 법치를 바로잡기를 바라고 불공정한 사회가 상식 앞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과오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권에 의해 핍박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 부도덕한 정권을 끝내는데 우린 윤석열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호중님께서는 윤 전 총장이 과거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을 끌어내려면 윤석열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대부분 라라님과 김호중님처럼 두 갈래로 나뉘는 듯 합니다. 간혹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권주자로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최 원장님을 무척 좋아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정치를 할 뜻이 전혀 없으시다고 합니다. 라라님과 김호중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